김무성 의원이 오랜만에 좀 전면에 등판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고 보수를 재건해서 대선에서 한국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밑건이 되겠다. 다 속이 보이네요. 지방선거 끝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 도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분이 뭐 다시 또 이제 등장하겠다는 건데 여권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사라지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분이 나타나면 또 안심하겠죠. 아, 더 좋은 분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권. 자, 지난주는 아마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TV 토론이 가장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보셨죠?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아마 1위가 이재명 후보긴 한데 남경필 후보 또 김영호 후보까지 또 가세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지금 대선 관련 토론에 보면 1위를 달리는 후보를 나머지 후보들이 협공을 합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1위는 금메달 리스트로 막 달려가고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들이 치열하게 협공을 하는 거라 뭐 저는 그냥 당연하게 봤는데 저는 뭐 그 네거티브의 정도가요. 아주 엄청 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토론을 보면 누가 앞서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공격 당하는 사람이 앞서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 정도원이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네거티브가 세면 셀수록 1등이 아주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그 네거티브를 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최고의 그 이슈가 뭐냐? 네.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오직 네거티브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번 선거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관심이 없고 그나마 경기도가 관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네거티브다 이제 이런 얘기신 거고 또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그게 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대로다? 그러니까 당락을 바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서울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자 구도로 할지, 또 막판에 단일화가 될지, 7일까지 단일화가 돼야 되죠? 네, 되려면 그런 건데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막판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단일화가 돼서 이제 당락을 바꿀 수 있다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단일화를 해도 당락을 못 바꿔요. 둘이 합쳐봤자 1위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뭐 할 이유가 없고 오로지 이유라면은 돈 때문일 수 있어요. 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15% 10%죠. 네. 근데 이제 그 시기도 지났어요. 이미 다 투입됐거든요. 차량이니 공보물이니.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할 이유들이 없어진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이상한 단일화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낮은데 이제 어쨌든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수 진영이 재편되잖아요. 네. 그 사이에 극적으로 보수 재편 구도가 합의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도 크지 않죠. 크지는 않겠죠. 자, 어제 용산 지역에 이 1960년대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 한 분 경상만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 재건축 정책 좀 서울시장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또 미치죠. 왜냐하면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어요. 공휴일이라서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재건축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서울시에 있었는데 재건축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제1야당 대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결국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서지 않는 건지 아니면 후보들이 도망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에 가셨을 때 허병수 후보요? 도망가셨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도망간 건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건 다소 악의적인 거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고요. 근데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투를 하거나 전쟁을 할 때 장소를 바꾸지 않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장소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바꾼 건 아니지만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 김성태 이런 구도가 되니까 이게 뭘까? 이상하네요. 좀 이상한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 지방의 후보들은 이 당에서 지도부에서 오면 되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우리 쪽 더 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방선거는 이제 중앙에서 와가지고 괜히 막 난리를 피우고 시간 뺏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 워낙 야당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좀 피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효과는 있습니까, 이러면? 효과는 있습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안 간다 그러면. 안 간다고 뭐 효과가 있겠어요? 이미 승부는 결정나 있는데. 좀 기분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홍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타입이니까 그것이 이제 일선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거슬리는 거죠. 부담스러워. 네, 그런데 대표가 안 간다고 지역에 인물이 부각되냐 하면 또 이번 선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제 머쓱하니까 안 가는 걸로 결정했겠죠. 본인 자신이 가서 환영 못 받는데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너무나 못 들어지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로 구도로 굳혀지는 게 도움이 안 돼서 안 가기로 했다. 근데 너무 이유가 거창해가지고 막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 이 틈을 타서 김무성 의원이 오랜만에 좀 전면에 등판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고 보수를 재건해서 대선에서 한국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밑건이 되겠다. 이 뭡니까? 그럼 뭐 다 속이 보이네요. 대선입니까? 대권? 아니 이제 대권도 아니고 지방선거 끝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 도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분이 뭐 다시 또 이제 등장하겠다는 건데 여권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사라지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분이 나타나면 또 안심하겠죠. 더 좋은 분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말씀하세요. 재민우 의원님이 빵 터졌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아니,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네. 사실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송파에서 그렇죠? 당시 민주당 후보인 최명길 후보가 당선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다시 재선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옥새 들고 나르샤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비운다. 네. 마음을 완전히 비우겠다. 그러니까 일단 저로서는 대권은 아니다라고 자락을 까시는 것 같죠. 예. 당권이다. 당권 도전하겠다. 네.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여당 쪽에서 막 이긴다 그러면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좀 지도부 사퇴가 뭐 당연히 되겠죠. 그건 이미 뭐. 예. 그건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지금 대표가 다시 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불가능해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기존에 있던 인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많이 알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대표가 된들 자유한국당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지금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뭐 김무성 의원이나 뭐 나경원 의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영남 지역 말고는 총선에서 이제 가능성이 다 없어진다고 다들 이제 체감하거든요. 네. 선거가 끝나면 그러면 내가 이 당에 남아서 앞으로 내가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각자 도생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다음 총선까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해체가 되고 좌우로 정렬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죠. 정기 개편이 필수적이다. 뭐 그 말씀이네요. 다음 총선까지 자유한국당 이름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자, 정기 개편 얘기는 좀 이따가 좀 해보고.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목적 보수, 수구적 보수, 막말 보수는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역할밖에 못한다. 또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홍준표 대표께서
그 지역 유세를 안 나가시는 건 아닐 텐데 예, 아주 일각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네. 하태경 의원인가요? 그렇죠. 예, 민주당 선대본부장 같다고 홍준표 대표한테 네. 그거하고 뭐 인식이 같은 것이죠. 예,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손학규식 화법으로 한 겁니다. 네. 이 재보선 관련해서 송파울은 어떻게 될까요? 송파울 얘기도 좀 상당히 많은데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 문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단일화가 된들 당락에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근데 송파울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좀 보수색이 좀 있는 곳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텃밭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 강남구청장도 굉장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텃밭 중에 텃밭인 강남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정말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민주당이 기울어졌다. 예전에 네, 강남에서도 그렇다는 거는 새누리당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강남 상구, 네. 서초, 송파, 강남은 전통적인 곳인데 송파의 경우는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파에 후보를 못 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렇죠. 그 당시에 후보를 못 내게 되면 이제 조직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특히 국회의원 선거도 막판에 가면 조직이 가동돼서 밑바닥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건데 일단 조직이 깨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을 추스를 시간도 없었고 추스릴 힘도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열세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송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많은 표를 얻지 않을까. 지지만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질 봅니다. 거지만 많은 표를 얻고 낙선할 거다. 이렇게 네, 예상하신다는 그렇게 거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합쳐도 시너지가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격전지란 얘기네요. 네. 예. 자, 민주당 돌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 해요. 야당에서 이 돌풍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민주당 돌풍이란 말에는 동의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너무나 인기가 없다는 얘기지 민주당이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표 줄 데가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표 줄 때 하나 있다고? 네. 표 줄 때가 하나다. 왜냐.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과거에 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내에서 싸워요. 당내 분열이 심하면 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민주당이 잘하기보단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고 다만 당은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서 막 사분오열되고 뭐 네. 한 가지 문제가 터지면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 요새는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여당답다는 점수를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민희 의원님도 이게 돌풍이긴 한데 어부질이 돌풍이다 이 말씀인가요? 근데 그 어부지리가 민주당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니까. 자,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사전투표 8일 날 바로 한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어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게 진짜 투표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싱가포르 관련 그런 게 있는 건지. 뭐 그런 의구심도 좀 의구심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도 예측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애써 부인하는 거 보면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변수다. 예. 변수일 수 있다. 예. 근데 투표율 제고라는 거는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투표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전통 보수층이 투표에 참여 안 할 거라고 보는데 투표를 올려가지고 여당이 뭐 어차피 이길 거지만 그렇게 뭐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저 싱가포르 회담하고 관계가 좀 자꾸 있어 보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최민호 의원님 투표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예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그런데 지방선거처럼. 예, 제 예측은 지방선거는 총선보다 투표율이 좀 낮죠. 낮죠. 네. 그런데 그래도 50%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만 누가 투표할 것인가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보수층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젊은 층과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조금 더 그 투표율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상쇄한다. 예측을 해봅니다. 김무성 의원이 오랜만에 좀 전면에 등판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고 보수를 재건해서 대선에서 한국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밑건이 되겠다. 다 속이 보이네요. 지방선거 끝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 도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분이 뭐 다시 또 이제 등장하겠다는 건데 여권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사라지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분이 나타나면 또 안심하겠죠. 아, 더 좋은 분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권. 자, 지난주는 아마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TV 토론이 가장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보셨죠?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아마 1위가 이재명 후보긴 한데 남경필 후보 또 김영호 후보까지 또 가세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지금 대선 관련 토론에 보면 1위를 달리는 후보를 나머지 후보들이 협공을 합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1위는 금메달 리스트로 막 달려가고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들이 치열하게 협공을 하는 거라 뭐 저는 그냥 당연하게 봤는데 저는 뭐 그 네거티브의 정도가요. 아주 엄청 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토론을 보면 누가 앞서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공격 당하는 사람이 앞서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 정도 의원님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네거티브가 세면 셀수록 1등이 아주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그 네거티브를 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최고의 그 이슈가 뭐냐? 네.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오직 네거티브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번 선거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관심이 없고 그나마 경기도가 관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네거티브다 이제 이런 얘기신 거고 또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그게 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대로다? 그러니까 당락을 바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서울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자 구도로 할지, 또 막판에 단일화가 될지, 7일까지 단일화가 돼야 되죠? 네, 되려면 그런 건데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막판 단일화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방선거는 이제 중앙에서 와가지고 괜히 막 난리를 피우고 시간 뺏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 워낙 야당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좀 피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효과는 있습니까 이러면? 예? 효과는 있습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안 간다 그러면 안 간다고 뭐 효과가 있겠어요? 이미 승부는 결정나 있는데 좀 기분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홍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타입이니까 그것이 이제 일선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거슬리는 거죠. 부담스러운. 네, 그런데 대표가 안 간다고 지역에 인물이 부각되냐 하면 또 이번 선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제 머쓱하니까 안 가는 걸로 결정했겠죠. 본인 자신이 가서 환영 못 받는데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너무나 멋들어지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로 구도로 굳혀지는 게 도움이 안 돼서 안 가기로 했다. 근데 너무 이유가 거창해가지고 막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 이 틈을 타서 김무성 의원이 오랜만에 좀 전면에 등판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고 보수를 재건해서 대선에서 한국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밑건이 되겠다. 이 뭡니까? 뭐 다 속이 보이네요. 대선입니까? 대권? 아니 이제 대권도 아니고 지방선거 끝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 도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분이 뭐 다시 또 이제 등장하겠다는 건데 여권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사라지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분이 나타나면 또 안심하겠죠. 더 좋은 분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권에서. 말씀하세요. 재민우 의원님이 빵 터졌습니다, 지금. 그거 맞습니까? 아니,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네. 사실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송파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인 최명길 후보가 당선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하필이면 그곳에서 다시 재선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옥새 들고 나르샤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전히 비운다. 네. 마음을 완전히 비우겠다. 그러니까 될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네. 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단일화가 돼서 이제 당락을 바꿀 수 있다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단일화를 해도 당락을 못 바꿔요. 둘이 합쳐봤자 1위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뭐 할 이유가 없고 오로지 이유라면은 돈 때문일 수 있어요. 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15% 네. 10%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시기도 지났어요. 이미 다 투입됐거든요. 차량이니 공보물이니.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할 이유들이 없어진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이상한 단일화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뭐죠? 이것도 가능성이 낮은데 이제 어쨌든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수 진영이 재편되잖아요. 네. 그 사이에 극적으로 보수 재편 구도가 합의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도 크지 않죠. 크지는 없죠. 않겠죠. 네. 자, 어제 용산 지역에 이 1960년대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 한 분 경상만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 재건축 정책 좀 서울시장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 미치죠. 왜냐하면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어요. 공휴일이라서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 재건축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서울시에 있었는데 재건축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제1야당 대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결국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서지 않는 건지 아니면 후보들이 도망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에 가셨을 때 허병수 후보요? 도망가셨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도망간 건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건 다소 악의적인 거 인정합니다. 네, 네. 인정하고요. 근데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투를 하거나 전쟁을 할 때 장소를 바꾸지 않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소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바꾼 건 아니지만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 김성태 이런 구도가 되니까 이게 뭘까? 뭐 이상하네요. 좀 이상한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 지방의 후보들은 이 당에서 지도부에서 오면 되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우리 쪽 더 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저로서는 대권은 아니다라고 자락을 까시는 것 같죠. 예, 당권이다. 당권 도전하겠다. 네.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여당 쪽에서 막 이긴다 그러면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좀 지도부 사퇴가 뭐 당연히 되겠죠. 그건 이미 뭐. 예. 그건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지금 대표가 다시 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불가능해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기존에 있던 인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많이 알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대표가 된들 자유한국당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지금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뭐 김무성 의원이나 뭐 나경원 의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영남 지역 말고는 총선에서 이제 가능성이 다 없어진다고 다들 이제 체감하거든요. 네. 선거가 끝나면 그러면 내가 이 당에 남아서 앞으로 내가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각자 도생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다음 총선까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해체가 되고 좌우로 정렬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죠. 정기 개편이 네. 필수적이다. 뭐 그 말씀이네요. 다음 총선까지 자유한국당 이름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자, 정기 개편 얘기는 좀 이따가 좀 해보고. 네.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목적 보수, 수구적 보수, 막말 보수는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역할밖에 못한다. 또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홍준표 대표께서
그 지역 유세를 안 나가시는 건 아닐 텐데 예, 아주 일각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네. 하태경 의원인가요? 그렇죠. 예, 민주당 선대본부장 같다고 홍준표 대표한테 네. 그거하고 뭐 인식이 같은 것이죠. 예,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손학규식 화법으로 한 겁니다. 네. 이 재보선 관련해서 송파울은 어떻게 될까요? 송파울 얘기도 좀 상당히 많은데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 문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단일화가 된들 당락에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근데 송파울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좀 보수색이 좀 있는 곳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텃밭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 강남구청장도 굉장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텃밭 중에 텃밭인 강남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정말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민주당이 기울어졌다. 예전에 네, 강남에서도 그렇다는 거는 새누리당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강남 상구, 네. 서초, 송파, 강남은 전통적인 곳인데 송파의 경우는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파에 후보를 못 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렇죠. 그 당시에 후보를 못 내게 되면 이제 조직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특히 국회의원 선거도 막판에 가면 조직이 가동돼서 밑바닥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건데 일단 조직이 깨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을 추스를 시간도 없었고 추스릴 힘도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열세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송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많은 표를 얻지 않을까. 지지만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질 봅니다. 거지만 많은 표를 얻고 낙선할 거다. 이렇게 네, 예상하신다는 그렇게 거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합쳐도 시너지가 안 나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격전지란 얘기네요. 네. 예. 자, 민주당 돌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 해요. 야당에서 이 돌풍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민주당 돌풍이란 말에는 동의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너무나 인기가 없다는 얘기지 민주당이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표 줄 데가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표 줄 때 하나 있다고? 네. 표 줄 때가 하나다. 왜냐.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과거에 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내에서 싸워요. 당내 분열이 심하면 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민주당이 잘하기보단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고 다만 당은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서 막 사분 오열되고 뭐 한 네. 가지 문제가 터지면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 요새는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여당답다는 점수를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민희 의원님도 이게 돌풍이긴 한데 어부질이 돌풍이다 이 말씀인가요? 근데 그 어부지리가 민주당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니까. 자,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 해야 될 것 같습니다.